자, 반갑습니다. 예. 한성훈입니다. 그 남자는 말합니다. 신청하신 선생님이 계셔서 사실은 제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노래를 좀 많이 한두 번씩은 좀 들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이 노래는 진짜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 밑도 끝도 없이 말도 안 되게 올리면 안 돼서 한번 유튜브에 이렇게 그 원곡 가수 장민호 씨라는 사람이 노래하는 걸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전형적인 거기 유튜브의 제목이 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줌마들의 대통령. 뭐 얼마나 노래를 그렇게 잘하가디 그 대통령인가 해서 들어봤더니 뭐 예, 잘해요. 잘하고 얼굴이 잘생겼더만 얼굴이 얼굴이 잘생기고 보니까 멜로디는 뭐 흔한 그 코드 진행이에요. 뭐 크게 이렇게 막 뭐 획기적인 그런 건 아닌데 그냥 흘러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코드 진행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코드 진행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제 영상을 올리도록 할 건데 그 노래는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고 보니까 가사가 좋더만 가사가 그냥 그 여자분들 막 훅 가게 생겼어. 예, 좋아하시게 생겼어. 그 대표적인 가사가 김종환 씨라고 있었죠. 김종환 씨.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요. 뭐 그다음에 백년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백년의 약속, 존재 이유, 사랑을 위하여 이런 거 노래하셨던 그분도 사실 가창력이나 뭐 이런 거보다는 뭐 조심스러운 말이기는 하지만 가사가 여자분들의 그 마음을 흔들었죠. 그래서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냥. 자, 이 노래도 그런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항상 곡을 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게 있죠. 이제 근데 이 선생님이 지금 엘토를 하시는지 테너를 하시는지 그리고 뭐 레벨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이런 그 구력을 갖고 계신지를 몰라서 엘토로 할지 테너로 할지 이렇게 막 고민을 좀 하고 하다가 뭐 이 노래 남자가 불렀으니까 남자 소리가 나는 테너 색소폰을 들고 지금 한번 해보려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먼저 보시면 일단은 그 레벨을 모르니까 뭐 그 선생님이 어느 정도 부시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잘 어느 정도 잘 부르시니까 이런 노래 이제 막 그 그래도 그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알려진 노래가 아닌데 찾아서 하시는 거 보니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교를 좀 넣어보겠습니다. 뭐 이제 흔히들 쓰는 밴딩이라든가 업밴딩이죠. 업밴딩 이게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업밴딩이라든가 꾸밈은 어떤 음은 좋을지 뭐 정답은 없지만 여기다도 넣어보고 저기다도 넣어보고 같이 한번 이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특이한 사항이 제 방에 있는 반주기가 이게 없더라고요. 이 노래가 하도 오래된 반주기라. 그래서 지금 방을 다른 부스로 옮겼더니 겁내 덥습니다. 지금 선풍기를 켜놓자니 소리가 들어갈 것 같고 얼른 끝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템포를 제가 3개를 낮춰놨죠. 이건 괜히 낮춘 게 아니라 제가 항상 몇 가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종의 편곡을 한 겁니다. 편곡. 가사가 없이 빵빵빵 악기 소리만 색소폰 소리만 갖고 부르기 때문에 듣는 분이 거의 눈치 못 챌 정도의 빠르기를 한 서너 개 정도 이렇게 낮춘 거죠. 근데 이게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뭐 또 특정 직업을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우리 각설이 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관광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분위기를 업을 시켜야 되니까 업되게 시켜야 되니까 템포를 좀 빨리 하겠죠. 그것도 일종의 편곡입니다. 그럼 빨리 한번 해볼까요? 템포를 68인데 88. 그러면 지금 20템포 올려놓은 거죠. 20템포 지금 68인데 88로 올려놓고 이게 윈스타 반죽이라는 건데 이 윈스타 나한테 돈 줘야 된다니까 내가 홍보 엄청 해주고 있어 지금. 디스코로 리듬을 바꾸는 게 있어요. 디스코 1로 바뀌었죠. 자,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바로 회갑잔치 무지개 나죠. 바로 칠순잔치 회갑잔치 막 이런 그 각설이 분들이 공연하실 때 그런 분위기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이거를 그러면은 다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갖고 지금 시간을 끄는 게 아니라 이거를 원곡대로 해야지 왜 자꾸 템포를 바꾸고 뭐 키를 바꾸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아서 자 65에다 놓고 연주를 하게 되면 자 어떤 분위기 연주가 나오냐면 이제 어떻게 부는지는 금방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노래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보시면
나오겠죠.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데 자, 템포를 아까 같이 20개로 올렸어. 68을 88로 올려놓고 디스코로 딱 바꾸면 이제 자 제가 말씀드렸죠. 어저께 영상에 보면은 텅이 있는 거 왜 몇 개인지 씌어서 다 하시려고 그럽니까? 여기 텅이 3개 있죠. 3개 다 안 해도 돼. 그냥 레미레 시라 솔라시 하셔도 되고 렐레미레 시라 솔라시 하셔도 되고 나는 네가 뭐래도 난 텅잉이 좋아. 텅잉 많이 할 거야. 그러면 렐렐렐렐렐레미레 시라 솔라시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냥 제 주장일 뿐이에요. 제 주장. 뭐 책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니까. 제 주장일 뿐인데 느린 곡은 텅잉을 가능한 좀 덜 치면은 바람이 가는 방향을 덜 막으니까 듣기가 좀 괜찮다고 하는 이제 뭐 그런 주장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템포를 20개로 올려놓고 디스코로 바뀌면 텅잉을 더 쳐야 될 거예요? 덜 쳐야 될까요? 더 쳐야죠. 왜냐? 빠른 노래는 급하게 막 비트로 신나게 가야지 그 이렇게 느린 노래 가듯이 그 카트 그 텅잉을 좀 덜 해주고 이렇게 부드러운 걸 자꾸 강조하는 것보다 이렇게 빠른 노래는 중간에 계속 비트를 넣고 이렇게 해서 신나게 그러니까 레가 그 3개밖에 없는데 뭐 5개를 분다든가 6개를 분다든가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시범 연주를 해볼 건데 빠른 곡으로 바뀌면 텅잉을 더 해줘야 돼요. 느린 곡일 땐 텅잉을 덜 하지만 자 그럼 텅잉 더 해볼게요. 뭐 이상하죠? 그냥 느낌만 보시라고 한 거니까 연주하고는 뭐 좀 틀리긴 했는데 이런 분위기가 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느린 곡을 하실 때 이 서너 개에 내려놓는 거에 대해서 3개든 뭐 4개든 이렇게 내려놓는 거에 대해서 크게 저거 왜 내리라고 자꾸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내리기 싫으면 내리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경험상 관객은 눈치를 못 채고 듣는 사람은 불과 서너 템포를 내렸지만 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여유가 있어지고. 자 이제 수업 들어가 볼게요. 자 보시면 이게 키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벨이 어느 정도 되시는 선생님이시고 어떤 키를 좋아하시는지 그런 걸 안 하시고 그냥 달랑 남자는 말합니다를 한번 해보고 싶다. 아니, 어떻게 하는지 좀 해봐라 이렇게 주문을 주셔서 키도 그냥 제가 임의로 잡았어요. 그러면 너 못하니까 일명 이거 F라고도 안 하고 이제 G키라고도 안 하고 보통 샤바나면 샤바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샤파나. 저 뭐 이게 6개씩 놓고도 잘 불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6개씩 놓고 프렛 뭐 4-5개 놓고도 잘 붑니다. 근데 자 굳이 프렛 4개, 6개 이렇게 놓고 불다가 틀렸을 때 어제 말씀드린 것과 또 연관이 있는 건데 틀렸을 때 관객은 악보를 보고 있지 않죠. 그러면 야, 저 사람은 샵을 6개나 붙이고 있다가 하나 틀렸으니까 잘한 거야. 절대 그러지 않죠. 그 사람들은 몰라. 그냥 아무 이유 없어. 저 사람 못 부는 거야. 그냥 틀린 거야.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어려운 키에다 놓고 연주하실 필요는 없어요. 테너는 테너다운 맛이 나는 키 중에서 조금 쉬운 키에 맞춰놓고 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클래식 쪽으로 다시 넘어가게 되면 샵 하나 붙었을 때, 그러니까 키마다 샵 하나 붙었을 때, 플랫 하나 붙었을 때, 뭐 샵 3개 붙었을 때, 2개 이런 거에 따라서 각 키마다 고유의 그런 느낌이 있답니다. 느낌. 근데 그것도 사실은 독주하시거나 이런 데에는 큰 느낌의 차이는 없고 이제 합주할 때 악기의 구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악기의 그런 이제 그 종류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런 이제 그 오케스트라 이런 거 할 때는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독주할 때는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막 샵 4개 놓고 하는 거를 큰 무슨 뭐 훈장단 것처럼 저기 하는데 그게 뭐라고? 그러다 틀리면 관객들이 4개 붙여놓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잘하면 돼요. 잘하면 돼. 김치에 고춧가루가 안 들어가서도 겁나게 김치가 맛있으면 잘 만든 거예요. 왜 고춧가루를 넣냐 안 넣냐, 왜 국산을 넣냐 중국산을 넣냐, 이건 건강 문제니까 국산을 넣어야겠지만 상관없어요. 결과를 봤을 때 귀가 듣기 좋으면,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귀가 듣기 좋으면
잘 부는 거고, 뭘 괜히 어렵게 막 이것저것 잔뜩 집어넣어갖고 틀리면 그건 틀린 거예요. 변명할 필요도 없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가수들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제가 목이 오늘 안 좋아가지고 목감기가 걸려서 노래 한번 해보라고 그래. 무슨 저기 그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거 다 핑계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목이 안 좋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 아니야. 그러니까요. 가장 불기 편하신 키에 놓고 가장 편안하게 잘 부시면 돼요. 어려운 곡을 틀리면서 부른 것보다 쉬운 곡을 아주 멋지게 잘 부는 게 훨씬 잘하시는 겁니다. 자, 또 사설이 길어졌는데 해볼게요. 그래서 키는 그냥 뭐 편하게 이렇게 잡아놔 봤고요. G키. 이거는 뒤에 마이너가 안 붙었죠? 마이너가 안 붙었기 때문에 샵 하나면은 어떤 분들은 이 마이너야 하시는 분들인데 이건 G키입니다. G키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텅잉에 있는 거 다 말씀 안 드렸다고 그랬죠? 그럼 일단 첫 소절부터 볼게요. 가깝나? 자, 지금 보시면 제가 드텅잉을 썼을까요? 트텅잉을 썼을까요? 이거 제 얼굴이 안 보이니까 좋네. 표정 관리도 안 되고 제가 몸 마음대로 해도 되고. 드텅잉을 썼죠. 왜냐? 노래가 부드러운 노래는 트를 써도 되고 드를 써도 되지만 드가 아무래도 다시 트를 써볼까요? 이거보다는 여기 훨씬 부드럽죠. 그래서 드텅잉을 주로 썼습니다. 드텅잉 혀가 안 닿는다고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드텅잉을 쓰고 여기 보면 이제 꾸미음들이 많아요. 꾸미음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할 말이 겁나게 많은 사람인데 꾸미음에 대해서 제가 뭐 2, 3일째 다시 이제 정확하게 제가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양념이 친척 중에 저기 덴마크에 치즈 공장을 하는 친척이 있다 그래서 덴마크에서 막 한 50년 묵은 치즈를 선물로 보내왔다 그래서 김치에다 넣진 않을 거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좋은 기교가 있다 그래도 안 어울리면 넣지 말아야 돼. 왜 어거지로 넣냐고. 그거 넣었다 그래서 누가 우와 저 사람 넣었다고 뭐 꾸미면 넣었다 뭐 아니에요. 어울리는 것만 하시면 돼요. 어울리는 것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액면상으로 악보상으로 볼 때는 꾸미음들이 늘 때가 제법 있어요. 뭐 넣으려고 치면 뭐 많아.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면 지금 뭘 보고 어디가 있다고 그러는 거야? 요거는 제가 설명을 다시 이제 영상으로 다시 찍어서 꾸미음 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꾸미음도 많이 넣지 마시고, 자, 꾸미음은 제가 양념이라고 그랬죠. 양념. 원 재료가 있는데 양념이 둥둥 떠다니면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된장이 안 풀어져갖고 둥둥 떠다니면 안 되겠죠. 마늘이 안 잘라져갖고 통마늘이 둥둥 떠다니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맛에 녹아나 있어야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꾸미음도 있는 둥 없는 둥. 제 영상을 이렇게 뭐 연주 영상 잘하는 건 아니지만 보시면 꾸미음들이 있는 듯 없는 듯 들어가 있어요. 그게 나 여기서 꾸미음 넣는다. 나 여기서 비브라토 할게. 나 여기서 칼톤 넣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연주는 굉장히 촌스러운 연주예요. 그러니까 있는 둥 없는 둥 넣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후드드. 제가 첫음은 항상 후로 하시는 게 좋다 그랬죠? 트트트 하는 것보다. 그래서 후드드르르리라리라리.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뭉쳐져 있는 뭐 16분음표, 8분음표 이런 거 다 복잡하니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악보가 눈으로 딱 봤는데 좀 뭉쳐져 있다. 좀 꼴짝지근하게 뭉쳐져 있다. 이렇게 좀 그 짧은 음이 이렇게 뭉쳐져 있다. 이런 거는 거의 작게 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래면 제가 아까 들어본 걸로 되게 흥얼흥얼 해보면 여행 갑시다 나의 여자여 이거보다는 여행 갑시다 나의 여자여 이게 훨씬 낫겠죠. 하나뿐인 나의 여자여 상처투성이 병이 들어 이게 아니고 상처투성이 병이 들어 이런 식으로 이 색스폰뿐만 아니라 모든 이런 악기의 저는 최고의 기교는 강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강약이 처음부터 끝까지 볼륨 100으로 쫙 가면 안 돼. 강약의 중요성을 보시면 자 고고장 나이트클럽 가시면요. 쿵쿵쿵 할 때 DJ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음악을 갖다가 이렇게 올리죠. 올렸다 내렸다. 그 비트를 준다 그러죠. 비트. 그것 때문에 신난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데 보시면 요런 데를 좀 작게 불 겁니다. 그러면 렐렐레 미레 렐렐레 미레 시
이런데 비브라토 제가 금방 렐렐레미 시라솔라시 이 두 군데 비브라토 넣었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보이시나? 여기하고 넣는데 그럼 거기다 비브라토를 넣어야겠다. 아니에요. 비브라토는 어떤 간에 연주자의 재량이라 그랬죠. 연주자 맙니다. 이 노래가 여행 갑시다 나의 여자여 했으면 여따 듣지만 난 노래 그렇게 하기 싫어. 여행 갑시다 나의 여자여 하면 여행 여따 넣어야 돼요. 그럼 아니 갈 길 바쁜데 어떻게 넣느냐. 넣을 수 있어요. 들어보실래요? 자, 넣을 수 있죠. 거기를 길게 잡아 빼가지고 비브라토를 넣은 다음에 거기서 잡아먹은 시간을 그 뒤에서 회복을 하는 거죠. 짧게 불러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입이 자꾸 말라서. 자, 근데 나는 나는 아니고 나는 요 갑에다가 비브라토를 넣고 싶어. 노래를 하는데 여행 갑시다 하고 싶으면 여기다 넣으시면 되고 여행 갑시다 하면 저 여기다 넣어볼까요? 첫음에다가 그래도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심지어는 밑도 끝도 시요 나 얘 할 때 여기 16분음표죠.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요? 이 좁은데 어떻게 넣어? 넣을 수 있어요. 넣으려고만 맘먹으면. 보세요. 그죠? 넣을 수 있죠. 그건 뭐냐면 이 커서가 이 때려주길 놈이야 이놈이. 이 커서만 왔다 갔다 하면 연주하는 사람들이 아마추어들 얘기입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요거랑 틀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이거를 제가 그래서 학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 커서를 무시할 수 있어야 진짜 연주가 괜찮은 연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외워서 하면 커서가 안 보이죠. 악보를 안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외워서 하는 연주는 이렇게 보면 그 연주가 상당히 여유로워요. 근데 커서가 앞에서 눈앞에서 아른아른하고 막 이러면 이제 막 그거 따라가면 정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커서가 이렇게 오는데 여행 갑시다 나의 여자여 하고 커서가 여기 닿았을 때 무조건 이거 안 보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누가 잡아가는 줄 알아. 아니야. 보실래요? 여행 갑시다 나의 여자여. 자, 놓쳤어. 하나뿐인 이렇게 불면 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저 커서에 쫓아다니기 시작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리 해도 학교 중에 땡땡땡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무시하는 방법은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렸죠. 알려드릴게. 저 100까지도 넘는다고. 지금 이제 100분에 한 1, 2 푸른 거라고. 그러니까 제 열정이 식기 전까지는 계속 올려볼 테니까 어느 순간에 하기 싫으면 또 안 해. 우리 같은 성격들이 또 하다 하기 싫으면 안 해. 이거 뭐 돈 되는 것도 아니고 괜히 날도 죽겠는데 자 뭐 존소리도 안 들리고 그러면 안 하겠죠. 근데 가능한 제가 맘먹은 바가 있어서 한번 최대한 올려볼 테니까. 자, 그런 거는 그러니까 실제 노래하듯이 이제 배우고 계신 선생님들한테 이제 강사님들한테 원장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노래하듯이 하십시오. 노래하듯이 이렇게 하잖아요. 노래하다 보면 누가 저 노래방에서 노래할 때 커서 보고 노래하나? 그냥 하잖아요. 내가 어디다가 바이브레이션 넣어야지 하고 딱 맘먹고 넣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자, 아직 한마디도 못 넘어갔네. 자, 드텅잉 다시 정리를 하자면 여기엔 드텅잉이 어울리고 비브라톤 넣고 싶은데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뭉쳐있는 데들 짧은 음표들이 이렇게 뭉쳐있는 데들은 보통 이렇게 살짝 넘어가 주는 게 좋습니다. 렐렐레미레 시라솔라시 보다는 렐렐레미레 시라솔라시 이런 식으로. 자, 그거 참고해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제가 너무 살살 불어서 표현이 되는 게 부르는데 두 번째 소절 다시 보세요. 자, 양념을 꾸미음을 살짝 넣다 보니까 첫 번째 한 건 잘 안 들렸을 거예요. 분명히 넣긴 넣었어요. 시 도시라 들어갔죠.
근데 여기서 또 꾸밈을 할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뭐가 중요하냐면 미렐레 시바라바를 저는 앞에다 항상 악센트를 두라 그래요. 그래서 시바라바 시도시라 사이드키를 이용하겠죠. 사이드키 이게 지금 다들 집에 가시고 혼자 지금 이게 학원에서 이직거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럴 때 이제 여기 좀 비춰보세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사이드키 오른쪽에 그 라샵키 C플랫키 누르는 있는 그 키가 사이드키인데 그 가운데 거 누르면 C 도시라 되죠. 근데 잘 들어보시면 이거하고 이것과 차이가 있죠. 제가 원하는 거는 이거고 제가 싫어하는 건 이겁니다. 그 차이가 계속 보시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그럼 여기다 꾸미면 되라고 몇 번씩 말씀드리지만 넣기 싫으면 안 넣으셔도 돼. 넣는 게 마음에 드시면 넣으셔도 되고 굳이 나는 거기 아니고 여기다 넣고 싶은데 그러면은 또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요? 보셨나요? 여기다 넣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넣기 쉬운 데만 지금 지정을 해드린 거고 실제 연주할 때는 저는 이제 많이 넣는데 양념이 드러나지 않게 있는 둥 없는 둥 살짝 넣어요. 그거는 이제 계속 연습을 하셔야겠지. 자, 여기까지는 되셨죠? 그럼 계속 가볼게요. 요런데 뭉쳐있는데 요런데 살살 부르시라고 그랬죠? 이거 보잖아. 이런 식으로 그게 훨씬 맛이 나죠. 거기서부터 가볼게요. 자, 여기다 더 꾸밈을 넣고 싶으시면 미로 부르셔도 된다 그랬죠. 나는 텅이 네가 뭐래도 난 텅이 좋아. 민민민민밀라 하셔도 돼. 근데 민미라 하셔도 되고 미라 하셔도 됩니다. 왜냐?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관객은 이게 미가 두 개인지 하나인지 몰라. 그냥 잘 부르면 땡이에요. 민미라 시라 솔라 솔미 조금 넣기가 망하기는 하지만 솔라 솔미 넣을 수 있죠. 근데 이것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과 틀리죠. 그러면 들어보세요. 제가 원하는 건 이걸 말씀드린 거고 좀 이상하긴 했는데 다시 볼게요. 저는 이렇게 듣는 게 좋은데 이것과 차이가 났죠. 근데 하다 보니까 사실 여기보다는 손이 여기서 움직이네요. 여기가 더 좋네요. 그러면 미밀라시 라시라솔 라시라솔 미 잠깐만요. 제가 지금 저도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하다 보니까 다시 볼게요. 어디가 어울릴지. 여기가 낫네요. 라시라솔. 그럼 다시 가. 좀 이따가 원곡을 아니 그 전곡을 다시 한번 쭉 연주를 해드릴 거예요. 지금은 이제 레슨이다 보니까 그렇고 그래서 미미라시 라시라솔 미솔 미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미라 비브라토를 넣으시고 난 싫어 비브라토 그러면 민미라 해도 되고 난 여기가 좋아 그러면 민미라 시 비브라토 넣고 싶은데 넣으시면 됩니다. 다시 원곡 할 때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볼게요. 제가 지금 뭐 누르다 보니까 여기 보면 멜로디 온 표시돼 있죠. 온 멜로디가 온 나온다는 뜻 멜로디가 오프 하면 안 나온다는 뜻
윈스타뿐만 아니라 다른 거에도 다 있어요. 엘프 반주기에는 보면 멜로디 볼륨이 따로 있죠. 자, 그럼 그거 왜 이게 노래방 주인도 모르더라고. 노래방에도 그게 있어요. 이 온을 틀면 멜로디가 나와요. 보세요. 기계가 노래를 하죠. 다시 들어보실래요? 자, 띠디디디디 이런 소리 들리죠. 근데 윈스타뿐만 아니라 모든 반주기에도 멜로디를 없애는 기능이 있습니다. 멜로디를 없애볼게요. 자, 오프, 뮤트가 됐죠. 그러면 이제 그 기계가 띠디디디 하고 멜로디를 안 쳐요. 잘 들어보실래요? 자, 보세요. 바라바라 하는데 약간 띠디디디 소리가 났었죠. 다시 들어보실래요? 자, 이제 들리시죠? 자, 그러면 저건 왜 있어? 그러면 저런 거 만들어 놓지 말지. 노래 못 부르는 분들은 이게 그리고 지금 색스폰 부르라고 만든 반주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 반주기 지금 20년째 이 반주기 쓰고 있는데 그냥 가격 대비해서 성능이 괜찮아서 원래 다 저기 그 손님들 노래하는데 반주 맞춰주려고 이게 반주기 이 반주기 나오면서 그 악사분들 여러 잘렸죠. 여러 분 잘렸어요. 그거에 대해서 또 할 말이 많아.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꼭 이 뮤트를 해놓고 하세요. 이 온 멜로디가 나오는 건 언제 쓰느냐? 내가 이 노래를 하고 싶은데 노래를 당최 모르겠어. 그때 이렇게 들어보는 정도. 전국 노래자랑 할 때 보면은 올겐으로 그 멜로디를 이렇게 쳐주죠. 띠디디 왜냐 노래하다 놓칠까봐. 근데 가수들 노래할 때 보면은 안 쳐져요. 그런데 후렴 부분에 고음 부를 때는 합창단에서 뒤에서 같이 불러주죠. 왜냐 힘드니까 같이 불러주는 거지. 자 그거예요. 그래서 자 얘기가 또 오는 대로 갔는데 자 여기서부터 가죠. 여기 있는 텅잉 몇 번 말씀드렸죠. 다 안 쳐도 상관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비브라토는 나중에 다시 알려드릴 겁니다. 여기 보면 저는 미미시 시 한 번 했어. 미미시시 요거 한 번 안 쳤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저 그렇게 안 해도 공연 지금 20-30년째 하고 있어도 겁나게 잘 분다고 그래. 그래서 미미시 왜냐면 급하니까 한 번만 부르란 얘기예요. 거기 막 바쁜데 그거 다 치지 말고 미미시 쏠쏠 미미시 쏠쏠쏠 미파미레 미파미레 들어갔죠. 마찬가지 미파미레가 하지 말고 이렇게 손도 안 꼬이고 듣기도 좋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 그리고 여기 뭉쳐있는 애들은 작게 부르시라고 그랬죠. 다시 가볼까요? 금방 무슨 기술 썼죠? 그라울톤 썼죠. 그라울톤 일명 칼톤 하는 그라울톤. 그 칼톤 지금 잘못된 정보가 겁나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할 말이 많아. 칼톤에 대해서 잘 말씀드릴게요. 칼톤을 구사하시다 목이 한 번이라도 아팠다거나 목에 기침이 한 번이라도 났으면 그분 지금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다시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 칼톤을 살짝 썼어요. 근데 칼톤 그라울톤은 언제 쓰는 거죠? 좀 더 그 부분을 애절하게 강조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그렇게 하고 싶을 때 쓰는 건데 자 소리를 크게 불어서 내는 강조를 하는 건 아주 기초적인 거고 그리고 테너는 고음에 올라갈수록 소리가 이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소리는 줄여주고 대신 칼톤 그라울톤을 써서 더 애절함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 칼톤에 대해서는 또 얘기가 길어요. 제대로 하셔야 돼. 그거 잘못하면 목 다 상합니다.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는 그라울톤을 썼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그냥 라시라 하나 올라갔다 사이드키 이용하셔도 되고 그냥 왼손 그냥 시 음을 해서 미미미 솔 시라 솔 라시라 하나 올라갑니다. 여기다 또 꾸미음을 굳이 넣자면 이런 식으로 또 만들 수 있네. 그거는 좀 복잡하니까 냅두고요. 그냥 미미미미 솔 시라 솔 라시라 하나 들어봅니다. 그 부분 다시 볼까요? 그라울톤 써서
하면서 박자 굳이 그렇게 자 쿵짝쿵짝 박자라든가 왈츠 박자는 칼같이 맞춰야 되지만 안 맞춰야 해도 뭐 무난합니다. 노래하듯이 하십시오. 하지만 여기는 보면 반주를 들어보면 빰빰빰빰빰빰빰 그게 나오죠. 근데 그거랑 틀리게 빰빰빰빰빰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맞춰주셔야 돼요. 자 여기는 들까 틀까 왠지 느낌이 트죠. 흐드드드드드드 하고 허타타타 요럴 때는 제가 섞어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요럴 때는 트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런 데는 보드랍게 꾸미는 듯이 그냥 살금살금 가시면 되고 여기에 좀 작긴 하지만 라실라 시라솔 미레미솔 요 라시라솔 넣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걸로 하는 건 한계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항상 말씀드리는 거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하다 보면 하나는 건져가실 거 아니에요. 꾸미면 하나를 건져가든 그 부분을 그렇게 하니까 듣기 좋네 이런 거 하나씩만이라도 건져가시면 돼요. 제 거 그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참고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네가 올린 거 잘못했어 하시는 분들 없겠지. 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원곡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처음부터 2절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그 마지막에 꼭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자, 그래서 예. 지금 하기는 했는데 아마 제가 알려드린 거 하고 중간에 한두 개 정도 저도 모르게 꾸미움이 살짝 들어간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참고하시고. 땀나는 거 보시죠. 겁나 덥습니다 지금. 미진한 부분은 또 댓글 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 성의껏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추천하고 그거 구독 누르시라니까 왜 안 누르는 거야? 지금 이렇게 애써서 하는데 말이야. 지금 100명도 안 됐어요. 아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그거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